여러분, 지금 혹시 이제 좀 쉬어야지, 이만하면 됐지 하며 지난 세월의 보상만을 기다리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행복하고 당당한 노년을 맞이하고 싶다면 반드시 지금 당장 버려야 할 이것들이 있거든요. 요즘 들어 부쩍 짜증이 늘고 작은 일에도 쉽게 서운함을 느끼며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셨나요? 혹은 자식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한가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세요. 조선 최고의 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년 유배 생활 속에서 피와 살로 체득한 인생 후반전 생존의 지혜를 공개합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가 들수록 무언가를 더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다산은 오히려 비워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버리지 못하면 결국 평생을 바친 가족에게 짐이 되고 비참한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 지인 중 한 분도 과거의 영광과 자식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못해 괴로워했지만 다산의 가르침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활기찬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과거에 갇혀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에 묶여 자신을 잃어가며 헛된 기대 속에 외로움과 실망감만 쌓일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겁니다. 당신의 존재가 부담이 되는 순간 가족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고립감과 우울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용들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정보들이거든요. 댓글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약속드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이 경고한 인생 후반전, 반드시 버려야 할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18년 유배 생활이라는 극한의 시련 속에서 인간 본성에 대한 냉철한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잃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깨달은 것은 행복한 노년을 위해 붙들어야 할 것보다 버려야 할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신 인생의 마지막 장을 황금기로 만들 비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영광과 집착을 버려라. 다산의 지혜, 다산은 임금의 총애를 받던 개혁가였지만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절망에 빠지기보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구축했습니다. 왜 버려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옛날에는 참 잘 나갔지. 하며 과거의 영광에만 갇혀 삽니다. 하지만 과거는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은 현재의 행복을 가로막고 새로운 배움과 관계를 시작할 용기를 앗아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구의 부모나 어떤 직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오롯이 당신 자신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실천 지침. 과거 앨범 정리하기. 물리적인 앨범이든 디지털 앨범이든 추억은 아름답게 간직하되 과도한 회상에 빠지지 않도록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지금에 집중하기. 오늘 아침의 햇살, 오늘 만난 친구와의 대화, 오늘 맛본 음식의 소박한 기쁨에 감사하고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새로운 취미 시작하기. 과거에 잘했던 것이 아닌 순수하게 지금 하고 싶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며 새로운 나를 발견해보세요. 두 번째, 타인의 시선과 기대를 버려라. 다산은 유배지에서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인의 비난이나 기대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학문과 저술에 몰두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버려야 하는가? 우리는 평생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를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좋은 부모로 보이고 싶고 친구들에게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살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노년에는 특히 자식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에 서운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 애쓰는 순간 당신은 다시 타인의 노예가 됩니다. 실천 지침. 나를 위한 옷 입기, 남들이 멋있다고 하는 옷이 아니라 내가 편하고 좋아하는 옷을 입으세요. 나를 위한 활동 찾기, 자식들에게 자랑할 만한 활동이 아니라 순수하게 내가 기뻐하는 활동에 몰두하세요. 타인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기, 누군가 나를 칭찬해도 비난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를 만들어 가세요. 세 번째, 막연한 기대와 보상 심리를 버려라. 다산의 지혜, 다산은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남에게 기대어 살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마라. 제 앞가림은 제가 하는 것이다. 하물며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다라고 냉철하게 조언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모든 것을 바친 후 막연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알았습니다. 왜 버려야 하는가?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하며 자식들에게 보상 심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자식들 역시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당신의 헌신은 사랑이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순간 그 사랑은 부담으로 변질됩니다. 결국 막연한 기대는 깊은 실망감과 외로움으로 돌아올 뿐입니다. 실천 지침. 내 것과 자식 것 구분하기. 경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는 연습을 하세요. 새로운 관계 맺기. 자식 외에 나를 지지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나 동료들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세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집중하기. 내 재능이나 시간을 나누어 남에게 도움을 주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베풀 때 오는 기쁨은 어떤 보상보다 값집니다. 버려야 할 세 가지를 버리고 세 가지 기둥을 세워라. 이 세 가지를 버려내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재물, 건강, 그리고 나만의 세계라는 세 가지 기둥을 더욱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현재에 집중하여 나만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기대를 버려야 진정한 나를 찾고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와 보상 심리를 버려야 나를 위한 재물과 건강을 지키며 존엄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튼튼한 삼각대처럼 서로를 지지하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이 삼각대는 쉽게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20년 동안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며 사장님 소리를 듣고 살았던 김영수 할아버지는 81세에 은퇴 후 심한 허탈감에 시달렸습니다. 매일 과거의 성공담만 되뇌며 아들 사업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했죠. 그러다 제가 알려드린 다산의 가르침을 듣고 과거의 사장 김영수를 버리고 현재의 인간 김영수로 살아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매일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선생님, 처음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과거를 놓으니 지금의 제가 보이더라고요. 아들들에게도 잔소리 안 하니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지금이 제 인생의 황금기 같아요. 박순희 할머니는 74세에 평생 어머니이자 아내로서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항상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적인 사람으로 봐주길 바랐고 그들의 평가에 따라 기분이 오락가락했죠. 자식들이 조금만 무심해도 서운해하시고요. 제가 타인의 시선을 버리라고 조언하자 처음엔 그럼 누가 날 알아줘? 라며 반문하셨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젊은 시절 꿈꿨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선생님, 처음엔 내 그림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남 신경 안 쓰고 그리다 보니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림 그리는 박순이에요. 이순자 할머니는 78세에 퇴직금 전액을 자식에게 보태준 후 자식이 나를 책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할머니가 손자들을 돌봐야 하는 처지가 되었죠. 할머니는 깊은 실망감과 좌절감에 빠져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제가 막연한 기대를 버리라고 조언하고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아파트 한 칸을 담보로 영목이지를 알아보셨고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를 받게 되셨어요. 선생님,
이제야 제가 스스로 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자식들과도 더 좋은 관계가 됐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행복한 노후는 더 많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잘 버려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타산식 노후 준비 상계명을 전한다. 내 지갑을 남에게 맡기지 마라. 자식이라도 믿지 마라. 당신의 돈은 당신의 마지막 존엄이다. 내 몸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겨라. 하루라도 젊을 때부터 아끼고 가꾸어라.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내 마음이 머물 곳을 스스로 만들어라.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갈구하지 마라. 당신의 기쁨과 슬픔의 주인은 오직 당신 자신이다. 이 세 가지를 가슴 깊이 새겨라. 그리고 더 이상 남을 위해 당신의 인생을 소모하지 마라. 진정으로 자식을 위하는 길은 당신이 늙고 병들었을 때 그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당신이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독립하여 그들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내리 사랑이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까지처럼 과거에 갇히고 타인에게 기대며 막연한 보상만 기다리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부터 다산의 지혜를 따라 나를 위한 세계의 기둥을 쌓고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버려낼 것인가? 잊지 마라. 당신의 노후는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당신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쓸지는 오롯이 당신에게 달려있다. 지난 세월 당신은 정말 수고했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당신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 누구도 당신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이제는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을 보상받을 시간이다. 그 보상은 자식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바로 당신 스스로에게서 찾아야 한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돈을 쓰고 당신을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당신을 위해 사람들을 만나라. 그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다. 당신은 희생자가 아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이며 앞으로 남은 날들을 설계할 위대한 건축가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늙어서 기댈 곳을 타인에게서 찾지 말고 당신의 통장과 당신의 두 다리와 당신의 뜨거운 심장 속에서 찾아라. 그것이 바로 타산 정약용이 2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따뜻한 조언이다. 그동안 정말 수고했다. 그리고 당신이 살아온 모든 날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한다. 이제부터는 오직 당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부터 얼른 눌러두어라. 좋은 것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 주변의 소중한 벗들에게도 이 지혜를 전해주면 좋겠다. 카톡이든 밴드든 가족 단톡방이든 빠짐없이 공유해주면 주변 사람들의 집안에도 행복과 평안이 깃들 것이니 이 또한 큰 보탬이 된다. 당신의 댓글 하나하나가 내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면 내가 앞으로 전해줄 귀한 인생 지혜를 절대 놓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산의 지혜가 당신의 남은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그리하여 당신의 하루하루가 금쪽같이 귀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바란다.